책 한 권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작가님들과 함께한 프리미엄 작가 인터뷰 프로젝트 이상공작소의 메인 작가 미완성 작가님의 완성된 책들에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태피디고요. 네, 미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자장수입니다. 네. 저 컨셉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작가님께서 밀고 계신 컨셉 영국 신사예요. 영국 신사. 신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신사 컨셉 신사로 보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술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거 쓰고 가면은 마술을 하냐고.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또 사실 안에도 이렇게 그 옷이 이게 가을 때까지는 좀 약간 저거를 이제 안 입으시고 안에만 이렇게 하시니까 마술사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네, 오늘은 살짝 지금 그게 가려주셔서 그래서 좋나요? 네. 가려야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승주 작가님의 새벽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계셔서 오신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신 채로 할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또 이승주 작가님의 작품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미완성 작가님 또 조종화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각자의 계획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하셔서 지금까지의 책에 대한 거를 같이 이제 묶여서 뭔가 행사 기획하기로는 아직 계획이 좀 안 맞으시고, 또 그동안 간간히는 또 조종화 작가님도 그렇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단독으로 이렇게 저희 방송에 몇 편 실었었는데, 이승주 작가님께서는 또 단독으로 저희 또 방송 이게 함께 해주신 적이 없으셔서 2022년 새벽을 알리는. 네.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해봤어요. 의미부여 좋습니다. 네. 네. 어쨌건 여러분, 그렇게 이승주 작가님의 그림 시집입니다. 안희정 수다리라는 필명을 쓰고 계신 그림 작가님의 사파와 함께 그 시 하나하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파들과 함께 만들어진 그림 시집 새벽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승주 작가님 바로 직접 자기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상한 나라라는 동화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재밌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싶은 마음에 거기에 핵심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있죠. 모자장수. 네. 그래서 모자장수로 어떻게 사람들을 좀 재밌게 끌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행사가 다 망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들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꾸준히 모자장수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도 모자장수 컨셉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예술인들 만나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성맞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죠? 예. 네.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 방금 눌렀어요. 방금 누르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 이승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자장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컨셉이 그 전부터 이렇게 본인의 그런 작품 활동과 이렇게 엮어서 하신 게 아니라 요 새벽과 함께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죠. 오. 한 2년 전인가 저희가 녹음했잖아요, 인천에서. 네네. 그때는 이별 전문가로 이제 컨셉을 맞아요. 잡았고, 네. 이번에는 좀 일상을 재밌게 표현하고 그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는 거를 이상한 나라로 컨셉을 잡아보자 해서 모자장수를 했고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냥 느끼기에 모자장수다 하면은 이승주 작가님 하면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작가님 붙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막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질문을 해요. 그럼 난감해요. 저는 제 책 몇 페이지 뭐 있는지 잘 까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모자장수라고 하면 모자장수라고 하면 그 캐릭터니까 뭘 해도 재밌게 봐주고 그럴 것 같아서 컨셉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에 되게 소중함을 느꼈었던 자리가 지난 10월 달에 저희 목포 다녀왔던 그 문학 박람회 행사였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조금 그 바깥의 반응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던. 그래서 저희는 뭐 전문 호객꾼이 온 줄 다른 부서에서나 그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작가님의 덕을 아주 톡톡하게 봤습니다. 어린 가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호응을 맞아요. 했다고. 네. 모자장수 딱 해가지고 마술사인 줄 알고 와가지고 책을 한 권씩 들고 가시는 이런 마케팅적인 소환 좋죠. 감성 맞춤이라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되어서 넘어가셨더라고요. 재미있잖아요. 라는 말로 모자장수. 그게 특별하게 의미보다는 그게 이 책의 이제 컨셉 안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것을 차용해서 작가님들의 활동으로서는 조금 저는 좀 약간 신기하게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파시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시집이라는 거는 또 책을 썼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턱이 높아요. 어렵게 보려고 하고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질문할 때도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책은 책대로 보고 저는 저대로 봐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쓰거나 모자장수? 그러면 앨리스랑 뭔 연관이 있겠네? 책도 그런 건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철저한 기획의 산물. 네. 좋습니다. 저희 이상공약소라는 곳이 이런 기획이 있는 분들의 놀이터라고 네.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곳이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책 속으로 한번 책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벽. 일단 뭐 부제로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시간 이렇게 쓰여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전체적인 컨셉과 네. 또 이야기의 흐름 방향 또 사파들도 당연히 이 이야기에 맞춘 사파들이 온 거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네.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그리고 새벽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부제가 좀 통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이 네. 되게 이상한 시간이에요. 묘하죠. 네.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걷다가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날이 참 재밌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상한 날도 많고 이불킥 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이불킹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책에서는 다른 시집들과는 다르게 서사적으로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모자장수의 입장에서 써보면 어떨까? 그럼 되게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심정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새벽이라는 게 처음에 그 표지 이미지와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대가 좀 폭이 넓다. 그 아침에 동이 트는 새벽이 아니라 약간 좀 한밤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새벽 그리고 네. 말씀하셨듯이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게까지 논 다음에 들어온 그 새벽 시간 약간 그런 느낌 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새벽하면 떠오르는 잔상들에 의한 표지 느낌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뭐 달 있고 뭐 네. 이런 약간 뭐 이별의 힘듦, 약간 이런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색채가 있고 보통 무채색이고 디자인이 들어간 게 없는데 이 책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컨셉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몽환적이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표방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어져서 인상적이고 일단은 어린이들이 그림 쪽인 부분, 동심이라 이런 것 때문에도 접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라는 것의 장벽에 있어서의 철학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렵게 쓰지 않고 쉽게 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림을 보고 책을 짚었다가 또 내용도 보면서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분들 그 저희 문학박람회 때도 그렇고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림만 보고 이렇게 접근하셨다가 책 안에 내용을 좀 몇 점 이렇게 읽어보고는 어려워. 애들이 읽기에는 좀 무섭네요 하고 내려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가적인 그런 색칠 활동이라든가 가면 그리기 활동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보고 어른분들은 다른 책을 좀 더 읽고 가셨던 그림보다는 또 내용의 그거를 조금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일부 사가셨던 그런 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희도 이런 그 책 표지 이게 걸려 있으니까 저희 그 출판사 그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거의 한 이 책에 대한 그 질문들이 한 90% 이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살짝 안타까운 게 그런 게 많이 오는 쪽이 초등학교 쪽 거기에 입고를 좀 하려다가도 내용 딱 설명드리면 저희는 안 되겠네요. 이런 게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말씀이랄까? 네, 그 일상이라는 거는 그 남녀노소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이런 표지를 제작하고 이런 그림을 제작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기획할 때 처음 모토로 삼았던 게 앨리스를 찾자거든요. 우리들만의 앨리스를 찾자. 앨리스라는 거는 가면을 쓰면서 다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근데 그 가면을 벗었을 때 진짜 나를 찾았을 때가 앨리스의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건 뭐냐? 일상 속에서 동심을 찾는 거. 철이 들었다고 하죠.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세상을 알게 됐다, 현실을 깨달았다, 현실에 적응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현실에 순응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 순응해버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그 현실, 지금 있는 세계에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다는 게 다른 오락거리를 찾고 나 자신을 이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은 거의 없죠. 그런 시간이 언제 생기냐?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림 작가님도 제가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동화를 쓰시고 기획하시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해서 어른들만의 약간 동화 시집 그런 걸 만들어 보자.
동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순응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데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거나 다양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점점 가서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되짚어 보네요. 너무 가면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까먹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나만의 앨리스를 찾아보자. 어찌 보면은 그런 그냥 온전한 자기 모습을 좀 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이런 거에 치여서 살아왔구나라는, 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예. 새벽.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연히 공감하면서 그런 시간이 새벽밖에 없다라는 게 공감이 들면서도 네. 그 새벽조차 못 즐기는 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고단함과 그런 네. 삶의 고단함 속에서 저만 해도 새벽은 네, 그냥 얼른 일 마치고 다음 날을 위해서 후뚜루마뚜루 그냥 잠을 청해야 되는, 저도- 억지로 잠을 자내야 되는 그런. 저도 스케줄 근무니까 공항으로 가려면 새벽에 음.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도 어쨌든 가면서 잠을 피곤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게 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책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생각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네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많아질 땐 네. 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들과 작가님의 그런 느낌 전달해주고 싶으신 독자님들과 이렇게 또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으신 딱 꼭 집어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신 부분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 낭독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처음에 네. 책을 피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행복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제 질문을 통해서 같이 느낌을 공유하고 더 넓게 지평을 가져보자라는 뜻에서 해봤고요. 네. 또 다음은 새벽이라는 시예요. 새벽이 온다. 새벽이 운다. 달 밝은 밤 지나 새벽이 온다. 이제 눈을 뜰 시간이다.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시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메시지를 던지던 뭘 담았던 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새벽이 오면은 우리가 그 많은 감정들이 울려요. 울림이라고 하죠. 그 새벽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내가 눈을 뜨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새벽에는 잔잔할 수도 있고 휘황찬란할 수도 있고 말하신 것처럼 그냥 새벽이 없이 잠들 수도 있고 출퇴근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잠깐 나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가 저는 자신만의 새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만의 새벽이라는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면서 앨리스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게 간지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네네. 간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간지가 아니죠. 네, 그 네. 간지가 네, 간지가 아니겠죠. 아니고. 사이간. 예. 네. 처음 파트는 일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한 시간, 네네. 시야 너머, 그리고 기억이라는 파트별로 해가지고 네. 간지가 있는데 시야 너머 쪽 간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눈을 반쯤 감고 세상을 보면 다른 세상이 보일지도라고 제가 써놨어요. 네. 눈을 반쯤 감는다는 거는 세상을 완전히 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빠져들어서 자아도취 되라는 말도 아니고 중간쯤에 애매한 단계에서 세상을 보면 답답했던 현실이나 일상적으로 흘러갔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또 재밌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구성이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집 자체가 목록, 목차 해놓고 머릿말 그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라는 그 부분 자체가 정돈된 그냥 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 네. 텍스트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책 자체가 구성이 이 시를 읽어 나간다라기보다 이미지를 따라 나간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시간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새벽으로 연 다음에 시간순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네. 전개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뭐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진짜로 주고 싶었던 시를 읽어보자면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이후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이후 그녀가 떠나갔지만
모자장수는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원래 있던 세계로 갔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고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갔기 때문이에요. 모자장수에게는 줄무늬 고양이도 있고 시계를 든 토끼도 있고 주전자도 있답니다. 아, 파랑새도 있군요. 거대한 벌레 신사도 있고요. 계란 아저씨도 잊으면 안 되죠. 물론 서운했지만 서운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을 찾아 돌아오게 되면 슬픈 얼굴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이상한 나라. 언제나 재밌는 일도 가득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상한 나라. 가면이 필요 없는 나라. 어른스러움이 필요 없는 나라. 언젠가 그 문을 살짝 열린다면 들여다봐도 좋아요. 가끔 들려도 좋아요. 앨리스라는 게 어떤 개념을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동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일상에 빠져들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가끔씩 이제 돌아보면서 삶의 활력소나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대표님의 네. 동심으로서 삶의 활력소는 뭔가요? 동심을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호기심, 그러니까 베이스가 호기심? 이제 호기심 있는 삶, 호기심을 갖고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커지거나 작아진 거 없이 그냥 일정하게 계속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곁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중간에 멈춤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해소될 때 그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해소를 하고 난 뒤에야 아 됐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정도? 어쩌면 그것만 가지고는 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엔 너무 찌든 경험을 많이 해서 어쨌건 좀 뭐 저는 어른과 동심의 그런 그 사이에 굉장히 잘 안착해 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게스트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좋습니다. 자신만의 앨리스가 있나요? 자신만의 앨리스. 네, 쉽게 생각하면 꿈이나 뭐 하고자 하는 바나 그러니까 뭔가 더 씌워진 걸 다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라는 그런 상태에서의 뭔가.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받게 될 줄은. 저희도 이렇게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네. 뜬금없는 질문을 잘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벽이라는 게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가장 나를 온전히 쳐다볼 수 있고 생각했던 나의 감정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 새벽대에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글을 쓰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하늘 보는 거. 하늘 보는 거. 네, 하늘을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심하고 조금 이어지는 거긴 한데 그냥 하늘을 보는 거, 달을 보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로 글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작가님이 탄생하는 건가요? 그런 관심에 한번 찾아오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질문은 네. 이따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심리를. 네, 소개 없이 훅 네. 들어왔지만 네, 일단 뭐 작가님과 이런 소통 좋네요. 그러면 저도 읽다가 뭐 이렇게 딱 이게 가장 뭔가 들어왔어라기보다 저의 이런 아까 호기심 이런 삶과 맞닿아 있던 그 시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하나 그게 크게 그 작가님의 시 자체가 뭔가 큰 의미를 두고 그 안에 뭘 담고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일상의 그냥 그거 안에서의 잔잔하게 이어붙여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버스를 잘못 타서 난데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인생이 이런 것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버스. 허겁지겁 내려버릴 수도 그냥 이 상황을 즐길 수도 어디로 향하든 어떤가 이런 해프닝이 흔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단은 정신없이 좀 초년생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전 버스는 아니고 기차였는데 네. 반대차를 탄 거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반대 북쪽으로 가고 있어서 출근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늦어졌던 적이 한 번 있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너무 삶의 그 바쁨 뭐 그런 새벽에 뭐 그런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즐길 수 없는 상황을 시간을 둘 수 없는 그런 게 좀 약간 스스로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들었고 하나는 더 어렸을 때 생각이 호기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목적으로 탄 적이 있어요. 이 끝이 오. 어딘가라는 그런 그 궁금함에 그래서 좀 그 두 가지가 이 한 시를 읽고 동시에 떠올라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PD님이 시였어요. 버스라는 시를 읽을 때 OS 그 나오는 배경음악은 뭐가 걸릴까요? 뭐 자자의 버스 안에서 같은. G.O.D의 길일까요? G.O.D의 길도 좋네요. G.O.D의 길이 낫죠. 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저희 감성이죠. 예, 이런 저희 세대. 세대가 나오는 G.O.D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게스트 자자의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네. 오, 같은 연배인가?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나 보시죠. 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또 작가님의 답으로서의 이 또 쓰셨을 때, 이거는 좀 오래전에 썼던 시거든요. 네네. 작년 초반인가 썼는데 진짜로 버스를 이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넘어서 알게 됐어요. 돌아가려면은 지금 내려서 반대편에서 다시 버스를 타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딱히 그 뒤에 일정도 없었고 그냥 진짜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버스 선택이라는 거 또 기회라는 게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나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버스는 한 회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종착역이 어디로 나를 향하게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그 두 번째 호기심 관점에서 한번 버스를 네. 떠올려봤던 그 경험과 다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네요. G.O.D의 길이 깔려야겠네. 그런 상황에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그런 위기라고 좀 비유를 해보면 그렇죠. 그런 거에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켜가고 또 그거를 하나의 또 기회로서 전환시키느냐가 어른으로서의 굉장히 어찌 보면 스킬적으로 굉장히 고급적인 스킬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망했다고 생각해도 그 다음 버스는 온다. 내가 내리지 않아야 될 곳에 내렸어도 거기서 또 다른 뭔가 재밌는 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뭔가 도전한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 간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그 낙인이 돼서 다시 한번 그걸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재조준할 수 있는 어떠한 용기와 네. 힘을 이렇게 좀 주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각박하지 않은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유튜브 올인해가지고 좀 해볼게 했다가 보통 잘 안 되거든요. 한 8, 90%는 그게 수익으로 연결 안 되고 망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집에서 거봐 내가 그냥 회사 들어가랬지 그러면서 좀 타박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좀 안타깝죠. 이게 경험이고 쌓아가는 도중인데 그렇게 또 한풀 꺾어버리면은 집에서라도 좀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한테 수많은 기회 중에 하나가 조금 잘못됐을 뿐이구나 라는 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문학과 예술이 꼭 성과를 내야만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문학과 예술을 하는 그 행위 자체의 과정 그것들이 되게 가치로 인정받고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성과라는 게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성과를 수익으로만 보는 사회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성과가 그냥 자기 자신만의 만족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성공과 실패라는 그 기준 잣대를 왜 남들이 정해줘? 내 건데. 내가 맞아요. 만약에 그거 봐봐요. 똑같은 저걸로 내가 이제 수익을 많이 벌었어. 네. 수익을 벌었음에도 스스로 내가 좀 더 생각한 게 이게 있는데 그걸 쓰면 자기 안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놀라고 했는데 수익이 들었어. 그럼 작은 수익이 들어도 남들이 볼 때 에이 그거 가지고 뭐 성공인 거죠. 저는 이게 남들 뭐 이상공자수 야 너 이거 뭐 얻다가 뭐 해서 뭘 쓰려고 너 이거 해서 얼마나 버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뭘 얼마를 벌어요.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내의 이야기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저긴 그 뒤에 가면 그리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게스트분 한 분 오셨는데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항상 행사 끝나면 하는 건데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가면 그리는 이벤트를 해요. 네, 목포에서 완판됐습니다. 완판. 준비했던 수량의 완판.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만의 앨리스를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자유롭게. 가면이라는 게 그 가면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가면을 안 쓰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면을 쓰고 좀 내 본연의 그게 아닌 모습도 하나의 다른 나의 네, 모습으로서. 그렇죠. 근데 가면이 되게 다양한 가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시시각각 가면을 바꿔요. 친구를 만날 때 가면이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또 나를 보여주는 가면이 있고 가족들하고 있을 때 가면이 있고 사회생활 할 때 가면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되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쓰는 가면들 있잖아요. 남녀노소 다 가면이 있는데 그거를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면을 그리면서 그 앨리스를 한번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가면 그리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자체의 속성상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좀 어른들이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긴 들었어요. 그런 의미적인 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 2019년도인가 할로윈데이 때 제가 어디 행사장 하나를 빌려서 가면 그리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가면을 그린 사람들 거 가면을 또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아이들은 재미로만 하고 어른들이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나 자신, 내 얼굴을 직시하는 거를 좀 더 많이 해보자 하면서. 그리고 작가님 이제 그 이 가면이라는 그런 예. 것에 저희 첫 책 중에 이 좀 공교로운데 첫 책 50세 사춘기 50세 사춘기. 최경숙 작가님께서 맨 마지막 써주신 에세이 글이 제목이 가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가면을 쓰고 나와 열창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다. 춤이 엉성해도 노래 실력이 없어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출연자가 가면을 벗고 나서야 참관자와 방청객들은 이 사람이었구나, 그랬었네 하고 연신 환호를 보낸다. 가면을 쓰고 노래하니 부담 없이 편하다고 대답하는 그들을 보게 된다. 가면은 실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 사람들은 가면 쓰기를 좋아한다. 나 또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 사업의 부도로 상황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는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보냈다. 처절하게 병들고 아픈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리고 나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그 방식이 내가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다. 가면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목사님이 생각났다. 본인 스스로 삶이 힘들고 버거웠음에도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해야 했던 안타까움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 아팠다. 아무리 신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다 해도 진정으로 속마음을 풀어낼 눈에 보이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나도 그런 시간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가면을 벗어내기에 안간힘을 썼다. 가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가면 속의 내 모습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편하고 좋다. 가면을 쓰고 나면 잠깐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속에 감추어진 내 모습은 분명 일그러진 모습일 것이다. 가면 무도회가 생각난다.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마음껏 즐겨보자는 악한 의도는 아닐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가면을 써야 한다고 외쳐도 그 가면은 거짓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글이 맨 마지막 글이었어요. 좋은 글이네요. 네. 이승주 작가님의 새벽에 한 책의 화답이네요. 네, 어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저도 문득 나가지고 지금 소개를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었지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작가님들 간에 이런 작품 안에 좀 연결되는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요. 조종화 작가님의 또 이게 시도 그렇고 또 같은 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작가로서 계획하고 있는 건 단편 소설집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F나 장르 쪽으로. 판타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좀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글들이 쭉 이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서사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단편 소설집이지만 하나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그런 재밌는 작품을 써보고자 하고 있고요. 펜을 정리하고 계시네요. 하신 거.
재촉을 하셔서 막 이러고 아 재촉하면 안 하지만 되는데. 별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뭔가 이렇게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가면에 쓰지 않은 저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면에 그림을 그렸지만 네. 그냥 가끔 고독을 좋아하고 음. 하늘 보는 거 좋아하고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구름 보는 거 좋아하는 그냥 세상을 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캐릭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캐릭터는 제가 스윗 금귤이라고 활동을 하는데 금귤이 그 낑빵 진짜 네네. 작은 네. 귤 그거거든요. 그거로 오디오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생겨서 계속 그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캐릭터가 됐네요. 캐릭터가 된 느낌이거든요. 말 나오신 김에 그 스윗 금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네. 컨텐츠인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목소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스윗 금귤이라고 하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하루에 속할 수 있는 일상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 쓰고 그 글을 이제 에세이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글 쓰는 거에 사실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목소리 활동을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편이었는데 우연찮게 중학생 때부터 문예창작반에서 친구 따라서 갔다가 네. 글을 쓰게 되고 고등학생 때는 기자부 같은 활동을 하게 되고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 쓰는 습관도 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일상 속에 글이라는 게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목소리라 하면 어떠한 글을 읽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시나리오든 대본이든 뭐 연극이든 시든 소설이든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이해도가 높으려면은 글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하려면 작가의 의도를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은 어떤 거를 써야 될까? 처음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글을 네. 안 쓰다가 다시 쓰려고 하면 그러면 나에 대한 얘기를 써봐야겠다. 내가 느꼈던 감정들, 일상들, 내가 꿈꿔왔던 꿈,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쓰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책을 보면서 조금 괜찮았던 파트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한번 읽어주시죠. 두 가지였는데요. 얼룩, 이승주. 나가려는 찰나에 옷의 얼룩을 발견했다. 자세히 봐야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나가야지. 잊으려던 찰나에 마음의 얼룩을 발견했다. 돌이켜봐야 보이니까 가끔 생각나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야지 라는 이 시를 보고서 제가 예전에 잠깐 되게 짤막하게 썼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라는 흐름의 내용이었는데 약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썼는데 그걸 이제 마음의 얼룩이라는 거랑 약간 네. 매칭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좀 병원이라는 병원 고민을 듣는다 상담을 시작한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나요? 어찌 그리 이해하시나요? 같은 마음이니까요 같은 상처니까요 너도 나도 다 같은 환자니까요 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상처라서 그렇게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잘 안다라는 게 제가 항상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하고 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시가 저는 이렇게 쭈루룩 다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줍지 않게 처음 글을 썼을 때는 위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 위로라는 것도 상대방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의 상황이 돼보지 못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위로라는 단어거든요. 또 이 병원에서 너도 나도 다 같은 환자니까요 하는 거는 완전 똑같은 상처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같이 뭔가에 상처받고 뭔가에 힘들어하고 했던 환자는 아닐까라는 화두를
이유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어쩌면 책이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홍보하고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위로, 일상의 위로 이런 걸 네.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시에 본인이 투영하는 그런 감정들과 지금 금귤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 모두가 떠올릴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방향 자체가 그렇게 그런 글들이 실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책 사서 읽어보시고 네.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있으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DM 보내주시고요. 그대들만의 앨리스를 찾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님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소감? 이상공작소라는 저와 뜻이 비슷한 곳을 알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 이승주 작가님의 새벽이라는 책이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시간이라는 네. 부제가 적혀 있잖아요. 이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동심과 순수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진 나만의 앨리스를 네.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찾을 수 감사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책을 그냥 보기만 하면은 사실 그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파트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작가님과 네.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책을 디테일하고 딥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수 작가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뭐 저는 네. 이상한 소리 해도 되나요? 네. 이상한 저 나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 막 던지잖아요. 네. 동심하니까 갑자기 농심 새우깡이 생각나요. 저 새우깡 먹으면서 네, 네, 동심의 상표로. 나라로 가서 네,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상표로 감사합니다. 네. 농심 홍보도 되네요. 네. PPL? 예. 이승주 작가님의 새벽 이상한 나라로 통하는 시간 스몰북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